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수도권 내륙선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양해지는 감염 유형에 방역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에 추락한 산불 진화 헬기가 내일 인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에 공기 주머니를 매달아 부양시키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산림 자원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활동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동탄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사활을 걸었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제외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 내륙선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 연장 78.8km의 신규 노선입니다.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도 사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온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내륙 등 소외된 지역이 국가철도 대열에 합류하여 수도권 내륙선 일반 철도를 첫 제안했던 진천구는 수도권과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로 확장해 제안한 것이 정부 비전에 부합했다고 분석합니다. 양계 거점을 이용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일반 철도에서 광역철도로 성격을 바꾼 게 철도 유치에 주요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충북이 사활을 걸었던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빠진 채 포함됐고 음성군이 요구했던 중부 내륙선 지선도 제외됐습니다. 그동안 삼보일배와 대도민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충북도와 청주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이번 결과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은 6월 확정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합심하여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안에 충북이 중점 요구한 3대 노선 중 사실상 한 곳만 반영된 가운데 오는 6월 국가계획 확정 때까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가 국토교통부 초안에 빠지자 시민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청주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당권주자 3명은 이구동성으로 재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빠진 충청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재반영을 약속합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안에 충북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정 지사와 한범덕 시장님, 박문희 의장님, 최충진 청주시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곳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충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1호 사업이자 충북의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달 이낙연 전 대표 등 지도부가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계획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립서비스에 그쳤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까지 통과시켜 가덕도 신공항 신설 계획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총 사업비는 1조 6천억 원 정도로 가덕 신공항 건설비 28조 6천억 원에 1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균형발전 충북본부 회원들은 연설회장 앞에서 정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충청북도와 민주당은 초안은 단지 계획일 뿐이라며 국토부 발표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을 찾은 당대표 후보들의 뒤늦은 약속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또 2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진천 어린이집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다양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진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30대가 최초 확진된 이후 N차 감염을 통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근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동생이 진천 어린이집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의 40대 확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아의 가족인데 지난 20일 취업용 검사에서 확진된 외국인과의 동선도 겹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교사와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다 보니 확산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기들한테 전파가 돼서 그게 같은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시설에서 전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 간에서도 이제 방역, 개인 방역이나 생활 방역을 철저히 준수를 해주셔야지만. 교육시설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잇따르자 괴산군은 중고등학교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학생과 교직원 700여 명 정도로 방역 업무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도 한 2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사전에 찾아내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선 지난 18일 인후통 증상을 보인 30대 외국인이 확진됐는데 이 30대와 접촉했던 같은 국적의 외국인 일가족 등 6명의 감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대학생 1명이 지난 14일부터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데다 감염 유형마저 다양해지고 있어 방역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어제 산불 진화헬기가 대청호에 추락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당국이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인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인양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사고 원인 조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대청호에 추락해 부기장이 숨진 사고에 대해 조사 당국이 집중하는 부분은 헬기 인양과 사고 원인 파악입니다. 사고 지점에선 정밀한 인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헬기의 수중 촬영 작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수중 촬영 결과 헬기는 수심 18m 호수 바닥에 뒤집혀 있지만 프로펠러가 손상됐을 뿐 몸통의 파손 정도는 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인양에 앞서 수색대원들은 헬기 내부를 수색해 탑승자들의 가방과 운행 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헬기가 지금 뒤집어 있는 상태고요. 상태는 양호하고 인양 작업할 때 큰 걸림돌이 되는 게 프롭이 깨져 있어가지고 인양 작업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인양 방식은 호수에 가라앉은 헬기에 공기 주머니를 달아 수면 위로 올리면 선박에 매달아 물가로 옮긴 후 다리 위에서 크레인을 통해 건져 올리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 현재 항공기에 장착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수거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비행 자료 장치를 하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는 많이. 기체 결함 여부를 파악하는 건 미국 제조사 측 기술자가 코로나 여파로 입국이 어려워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사고 헬기는 지난해 5월 지리산 천왕봉 구조 작업 중 추락한 것과 같은 기종인데 이 사고도 같은 이유로 기체 결함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버려지고 방치된 산림 자원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들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10%에 불과한 국내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충북 출신 이종배, 엄태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재로 쓰고 남은 부산물이나 병해충 피해목 등이 방치되면서 산림 재해와 탄소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발생량은 430만 톤. 하지만 이용량은 고작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이종배, 엄태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홍수 때는 그걸 다 충주댐에 청풍으로 내려와서 정말 그 부유물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효율적인 그 산림 자원의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고 특히 연간 400만 톤이 넘는 산림 바이오매스가 발생하지만 경제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입 목재 펠릿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발전용 목재 펠릿의 수입량은 해마다 급증해 전체 사용량의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이게 재활용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정책적으로, 산림 정책적으로 활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수입 펠릿의 범람으로 벼랑 끝에 놓인 국내 목재 펠릿 산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지 쓰레기와 폐기물로 버려져 왔던 미이용 산림 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갈등을 빚었던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일부가 수정 가결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2조 2항 중 들어야 한다는 문구를 청취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또 16조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지원 범위는 기존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찬성 4표, 반대 2표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지구의 날인 오늘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연은 오늘 도청 앞에서 퍼포먼스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종합계획이 아직도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0여 명이 참여한 기후위기 충북교사 선언을 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금 인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 더 많은 대응 교육을 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 충북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30만 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영업 제한 업종은 월 18만 원 한도에서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와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 거점 항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에어로케이 사무실 임차료를 매년 1억 원씩 3년 동안 지원하고 에어로케이는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과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군청 직원 감염으로 코로나 확산 우려에 휩싸인 옥천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강 친수공원에 조성한 유채꽃 단지를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은 관광 활성화보다 코로나 확산 차단이 우선이라는 방역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채꽃을 갈아엎은 뒤 희망농가의 사료작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삼원산업개발, 호반건설, 대양종합건설, 산하-DNC, 교보증권 등 5개사와 금가 엄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가산단은 2,500억 원, 엄정산단은 1,083억 원이 투입되며 두 산업단지 조성으로 4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주시는 민간 합동 방식으로 2026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이 전공의가 뽑은 수련받기 좋은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발표한 2020년 전국 정권의 병원 평가 결과 충북대 병원이 교육 환경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공의 수에 따라 병원급을 나눠 진행된 이번 평가에선 급여와 교육 환경, 복리후생 등 5개 항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